자,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평택을 상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메타보이스 죄송합니다. 메타보이스가 지난번 조사했을 때는 조국 후보가 살짝 앞서는 오차 범위 안에서 그런 결과였는데 어제 4군데에서 나왔어요. 4군데 중에 3군데는 물론 오차 범위 아니지만 조국이 역전한 걸로 나왔고 메타보이스만은 지난번에 뒤지던 김용남이 올라가서 그 조국과 동률을 이뤘다. 뭐 어찌 보면 오차 범위 아니란 점에서 다른 3개의 조사나 메타보이스 조사나 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자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JTBC가 메타보이스 의뢰로서 리서치랩과 같이 조사한 25, 26, 27 5월달입니다. 5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제 조사를 예, 했어요. 예. 이게 무슨 무려 22시간 40분 조사를 3일 동안 한 건데요. 아, 500명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지금 이게 전화면접. 가장 오랫동안 조사한 겁니까?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예. 정말 꽉 채워서 조사를 한 거죠. 예, 예. 가장이 많네. 예, 그러면. 이틀 동안 음. 거의 밤 10시에 가깝게 조사를 하고 네. 이렇게 조사를 해서 500명 추출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무선 네. 전화 면접 예. 100%입니다. 이 아니 조사에서 500명 정도인데 이렇게 추출하기 힘들다는 거는 지금 일각의 보도처럼 20대가 잘 응답을 안 해가지고 애먹어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그 사실 20대, 30대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층에서 응답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 청년층은 주로 조국에 대해서 좀 비통하는 그런 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예. 청년층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조국 후보가 그 청년층에서 아주 그 인기가 있거나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청년층이 어떻게 투표를 할지 안 할지 지금까지 뭐 응답을 잘 안 하다가 네. 거기에 따라서 바뀔 뭐 어떻게 영향 자체는 있죠. 없다고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김용남 조국 26%로 동률입니다. 동률이 나왔어요. 어제 발표된 메타보이스 조사가. 예, 예. 그런데 유이동은 또 23이에요. 3%포인트 격차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어떤 조사에서는 되게 유이동 후보가 많이 이제 10%대로 빠지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요 메타보이스 조사에서는 3강이죠. 새 후보가 완전히 대등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아, 그렇죠. 다 오차 범위 안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유혁신의 이제 황교안 후보가 8%,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이제 5%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설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그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8%는 사실 사전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황교안 후보가 만약에 사전 투표가 끝난 상태에서 김영남 조국 김영남이 단일화를 안 하면 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황교안 후보가 자신의 8%를 사전 투표 이후에 던진다면 그러면은 당선될 가능성은 유이동 후보 쪽으로 많이 높아지죠. 그럴 수 있겠네. 그죠? 사전 투표가 지난 예. 시점이라도. 그러니까 어제까지 만약에 어제 던져야 사전 투표에 반영된다 이런 얘기는 많았었어요. 네네네. 예, 그렇지만 어제 던지지 않고 사전 투표 끝나고 던져도 되는 사람이 황교안 후보죠. 왜냐하면 또 황교안 씨는 예. 사전 투표는 부정이라고 항상 주장해 왔어요. 그렇죠. 네. 그럼 8%가 뭐 오롯이 다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많은 부분 만약에 유이동 후보한테 간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5점 이내이기는 하지만 김용남 조국 김용남을 유이동 후보가 살짝 5점 이내에서 앞서는 결과처럼 보이니까 이게 그대로 투표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유이동 후보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새로운 관점이네요. 예. 우리가 지금 조국이냐 김용남이냐 여기에 예. 천착해 있는데 유이동이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왜냐 사전 투표에서는 표가 갈려요. 김영남 조국은 갈립니다. 팽팽하게 갈릴 것 같아요. 제 느낌상은. 예. 그런데 이제 평택이 도농 복합 지역으로서 농촌 지역도 있다라는 거 하나. 이쪽에서 샘플링이 얼마나 될 것이냐. 요게 있고요.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유이동은 더 가능성이 좀 좋아지죠. 네. 그리고 이제 김용남 조국 요 두 분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표를 가르는 거고요. 요거는 좀 고려가 좀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렇다면은 진짜 유권자들이 김용남으로 유권자 단일화를 해야
유이동이가 황교안하고 단일화하든 말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근데 조국은 워낙 비토 정서가 강한 층들이 많다 보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아요. 근데 김용남은 뭐 썩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예, 하여간 지금 둘만 보면은 어떤 흐름으로 갈까요? 사실은 지금 대부업체 논란 좀 사그라들고 있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김용남 후보는 지지도가 빠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한 1주 내지는 2주 사이에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 김용남 후보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진실이냐 사실이냐를 떠나서 네. 그런 상황이라면 네.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도가 살짝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사실 모르죠. 역시 이제 투개표 결과는 참 알 수가 없는데. 민주당의 조직세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내일 최고위원 회의를 선대위 회의를 중앙당 선대위 회의를 내일 평택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남을 민주당이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이요? 예, 그동안은 좀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죠. 정청래 씨가 김어준 눈치를 보느라고. 근데 내일 회의를 평택에서 한다, 이런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총력 지원을 한다면은 또 이제 다시 반전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게 사실 호남 향후회라든지 민주당을 좀 그동안 민주당을 좀 좋아하셨던 분들이 모여 있는 그 어떤 사적인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데에서 어떻게 불이 붙느냐가 사실 굉장히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부산 북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뭐 2대 4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좀 분할된 것 같다. 전체를 최대 결집을 6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딱 거울처럼 반대쪽에 있는 게 이제 평택을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거의 대등하게 분산이 돼버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뭐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전략을 펼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은 지금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던지는 상황이에요. 네거티브 할 거 다 했어. 이 상황에서 뭐 지금 조국혁신당은 이제 빈손인 상황이고, 민주당이 어떻게 상황을 수습하고 단일 대우로. 그래도 여러분, 김용남 밀어주시고 김용남이가 국회 가야 또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이니까 평택이 달라지고 좋아집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득한단 말이죠. 그게 또 대법제 의혹이라고 하는 게 의혹에 그칠 뿐이고, 이게 뭐 실체도 없고, 기본적으로 전과만 놓고 대조하더라도 김용남이 뭐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전 그래서 아직은 좀 여지가 남아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유도신문을 하는 겁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여튼 평택을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호감도에 네. 이번 선거를 두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네. 예. 평택을에서 김용남 조국 김용남이 서로 간에 있어서 이제 파묘 대전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는 네. 사실은 사실 이번 선거에 전체적으로는 내란 그 심판과 그렇지. 관련된 어떤 그런 프레임이 강했는데, 네. 점점 선거에 다가오면서 그 내란 심판 프레임이 약간 약화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평택을에서의 네.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크게 따지면은 범여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후보들 간에 있어서의 과도한 어떤 경쟁과 파묘 대전이 네. 계속해서 다른 격전지에서의 민주당 후보가 사실은 그 정당 브랜드의 후광을 얻어야 되는데, 그 지금 민주당 제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이 지금 민주당에게 그 무슨 우당이고 원팀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리어 지금 해악을 끼치고 있는 당이 조국혁신당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높은 상황이란 말이죠. 결국 마지막에 이 부동층이 대통령을 그래도 좀 힘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정서가 그 어떤 감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있기는 있죠. 그게 가장 큰 그 후보들의 무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 후보들의.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디커플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한 대통령에 대한 지표와 후보에 대한 어떤 판단 평가가 네. 이게 좀
그 따라노는 탈동조화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근데 크게 바라보면 대통령의 후광 없이 지금 여당 후보들이 뭐 기본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게 대통령 긍정 평가인데요. 네.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올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저기 평택을 조사 결과에서 좀 특이점 같은 거는 발견하신 게 없으실까요? 평택을이 후보를 잡기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약간 열기가 살아났습니다. 열기가 살아났다. 예, 예. 예, 평택을의 조사 응답률을 따지면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네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대구나 이런 데 비교하면 절반 반토막 수준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거보다는 좀 살아나고 있어요. 어제 발표된 조사 결과에 예, 따르면은 네. 14, 5%니까. 그 응답층이 활성화되면은 어떤 그 변화가 있습니까?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들이 이제 짐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투표 열기가 좀 더해지면 투표율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투표를 지금까지 안 했던 그 계층에서도 연령대라든지 여기에서도 투표에 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지금 깜깜이 기간 내에 후보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제 기점으로 저희 방송이 폭발을 했습니다. 예, 예. 어떤 점에서 폭발했냐면은 김어준 씨가 아침에 김용남 사퇴시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여기에 그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김용민 TV가 그 구독자도 폭증하고 조회수도 폭증하고 슈퍼챗도 폭증하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 아주 대표적인 반 김어준 반 그 조국 맛집이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평택을이 뜨거워지는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거의 전국의 정치 지형을 그냥 여기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여기가 정도고요. 또 왜 그러냐면 8월 전당대회 때 팀 김어준 대 유 이재명의 어떤 그 대리전 같은 그런 장소가 돼버렸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교안 후보가 던져서 사전 투표 끝나고 던져서 유이동 후보가 그 효과를 거의 100% 얻고요. 그러면 조국 김용남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한 상태에서 표가 분할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D-1일에 네. 단일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정몽준 단일된 줄 씨가. 알았더니 예. 노정 단일화가 깨지니까 당시에 표가 노무현 후보 쪽으로 사실은 아주 절박함을 느끼는 표가 막판에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까지 간 거죠. 네. 그러면 저는 유이동, 황교안, 유이동 이 보수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가 만약에 사전 투표 이후에 던짐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면 거의 유이동 후보가 이기느냐라고 됐을 때에 평택을에서 지금까지 비활성화되어 있던 어떤 표심이 어느 한쪽으로는 흐를 거예요. 김용남, 조국, 김용남 이쪽으로 한쪽으로 확 쏠릴 때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가 유이동 후보와 거의 양강으로 깜깜이 가니까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강이 김용남 조국으로 보이지만 이 흐름대로 간다면은 김용남 조국 중에 한 사람과 유이동. 양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붙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봉신 대표님. 개표 방송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메타보이스 예측 결과. 지난번 대선 때는 3, 4보다도 더 맞힌 거죠, 거기가. 예, KBS 3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51.7 예측을 했고요. 저희가 50.6 예측을 했는데 사실은 뭐 메타보이스가 더 가까워요. 네, 가깝긴 합니다. 49.4인가가 나왔죠. 왜 그랬을까요? 거기 돈 많이 썼는데. 알 수 없죠. 출구조사가 아마 출구조사가 정확했는데 출구조사와 사전 투표의 비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가중치를 부여할 때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들을 배분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네. 잘 모르겠다라고들 많이. 출구조사도 나오시면서 난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되거든요. 아니 찍어놓고
예, 예. 난 얘기하지 않겠다. 예. 4분의 1에서 많을 때는 이제 30%가 좀 넘는데 예, 이런 분들을 다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나왔는데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거 방금 찍은 사람 해서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모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면접원이 모르겠다라고 표기하고 그거를 접어서 넣습니다. 네. 대충 거기다가 그런데 여성이다. 네. 대충 보니까 뭐 한 40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 연령을 넣고선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아, 다른 사람들의 그 비슷한 나이와 그 예, 예. 성별의 어떤 예. 성향을 갖고 그냥 가중치. 예, 가중치를 그 주게 되, 말하자면 예, 그걸 또 뭐라고 그러니까 보정. 예, 보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 됐을 때 그게 그래서 완벽한 출구조사도 사실은 없는 거죠. 출구조사가 뭐 추출하면 몇만 샘플을 잡게 되는데 그래도 완벽하다고 보기 어려운 게 바로 그와 같은 사정. 예. 전국이 한 개 선거구에서 가장 쉽게 가장 정확하게 맞힐 걸로 예상됐던 방송 3사 대선 출구조사 결과도 그렇게 참 틀렸고, 자 그래서 참 어려운 선거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예. 이 어떤 진영 간의 그 어떤 성향이 뚜렷해지고 그래서 갈수록 나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무응답층도 늘어나게 되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민심을 미리 추출해낼 수 있는가 이게 큰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봉신 대표님과 함께 살펴봤는데 자 평택을은 알 수 없다 이거네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근데 사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알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 평택은 예측의 범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측의 범위. 사람의 힘으로는 예측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예측 못한다. 누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가느냐 이 예. 싸움이고 예. 그나마 다른 여론조사 어제 조국이 한 2%포인트 이긴다고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5.2 이내에서 팽팽하다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봐야지 조국이 이겼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게다가 또 20대 30대 층들이 지금 답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국에게 굉장히 비토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 층들도 답변을 잘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국이 이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정말 하바리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JTBC 메타보이스 예측 결과도 저희가 주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시 발표입니까? 그렇죠. 6월 3일 예. 6시 발표. 여러분 JTBC도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